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지금부터 아동복지론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최근에 들어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상별 아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는 우리 보육 아동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하고 한부모 가정의 아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보육 아동은 취약 전, 만 6세 이전의 그 아동들을 보육 아동이라고 하는데요. 그 취약 전 만 6세 미만의 아동들은 우리가 영유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보육 아동들은 주로 어린이집, 그 보육시설을 다니거나 아니면 유치원에서 취약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아동들을 보육 아동이다라고 해서 각종 보육시설에 대해서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또 보육 아동에 대해서 어떤 아동복지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두 번째는 한부모 가정의 아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 한부모 가정의 아동이라는 것은 한쪽 부모만 계시는 그런 자녀들, 예를 들어서 모자 가족, 그리고 부자 가정 내지는 부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인원들을 우리가 한부모 가정의 아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부모 가정의 아동에 대해서는 어떤 아동복지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지 한번 쭉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보육 아동에 대해서 또 한부모 가정의 아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조선가정의 아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조선가정이 어떤 가정을 조선가정이라고 하는지, 그 조선가정의 아동은 어떠한 그런 현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필요와 욕구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 조선가정의 아동들에게 주어지는 서비스는 어떤 아동복지 서비스가 주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쭉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육아동 또 한부모 가정의 아동에 이어서 오늘은 조선가정의 아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수업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여러분들과 저가 아이 컨택을 하시면서 이게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할 테니까요. 두 눈을 부릅뜨고 오늘 그 조선가정의 아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챕터 7 조선가정의 아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1절에서는요. 조선가정 아동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조선가정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또 조선가정의 아동은 어떤 아동을 조선가정의 아동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볼 것이고요. 2절에서는 조선가정 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어떤 복지 서비스가 주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핵심 학습 목표는요. 조선가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조선가정이라고 하는지, 또 조선가정의 아동은 누구를 조선가정의 아동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잘 이렇게 정립을 하는 것이 학습 목표가 되겠고요. 조선가정 아동에 주어지는 아동복지 서비스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또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절 조선가정의 아동의 개념 되겠습니다. 조선가정의 아동, 그러면 우리가 조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까요? 조선, 조자는 할아버지 조자예요. 그 손자는 손자 손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이라는 것은
할아버지와 손자를 아울러 이루는 말을 조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할아버지와 손자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렇게 되지만 이 할아버지 조자에는 할머니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조선이라는 말이 꼭 할아버지와 손자를 아우르는 그런 말이지만 할아버지와 손자 또는 할머니와 손주 이렇게 구성이 된 것을 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이제 손자 이 용어가 나오잖아요. 손자. 우리가 이제 이 가부장제도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선 이 한문을 쓸 때는 다 남자 중심적으로 이렇게 한문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 조자를 쓰지만 할아버지도 되고 할머니도 되는 거예요. 손자 손자를 쓰지만 이 손자도 되지만 손녀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손자 손녀를 통칭해서 손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와 손자, 또 할머니와 손자, 또 할아버지와 손녀, 또 할머니와 손녀, 이렇게 아우르는 말을 우리가 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 가족 또는 조선 가정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한번 볼까요? 자, 조선 가족 또는 조선 가정이라는 것은 손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고 부모와 별거하여 조부모에게 양육되고 있는 가족, 그런 가정을 조선 가족, 조선 가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부모님의 어떤 이혼이나 또 부모님의 어떤 재혼을 통해서 부모님하고 손녀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대신 부모님을 대신해서 양육을 하는 것을 우리가 조선가족, 조선가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모 세대가 없이 조부모와 손자, 손녀로만 구성된 가족을 우리가 조선가족이다, 조선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가족, 조선가정은 우리가 조선가정, 조선가족, 조선세대, 또 조선가구 등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모가 없이 조부모와 18세 이하 또는 고등학생 이하의 손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를 우리는 조선가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자신의 자녀와 동거하며 양육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조부모가 손자녀와 동거하며 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가족 유형을 우리가 조선가정이다라고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조선가정의 아동을 배우게 되는데요. 먼저 이 조선가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한부모 가정의 아동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혼을 했어요. 또 사별을 했어요. 그래서 이혼 또는 사별 또 뭐 별거를 통해서 한쪽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아가는 가정을 한부모 가정이다. 그래서 엄마와 자녀가 함께 살아간다. 그러면 모자 가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빠와 자녀가 살아가는 가정을 부자 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자 가정이나 부자 가정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가정을 우리가 한부모 가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엄마와 자녀, 아빠와 자녀도 아닌 조부모,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자와 손녀와 함께 살아가는 가정을 우리가 조선가정이다라고 한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아동복지 시간에 이외에 한부모 가정의 아동을 다루고 또 조성가정의 아동을 다룰까요? 이 한부모 가정의 아동 또는 조성가정의 아동 같은 경우는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예, 보통 이제 엄마, 아빠, 자녀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가정의 형태에서 한부모 가정이나 조성 가정은 어떤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가정이잖아요. 그 가정에서 자라는 아동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조성 가정의 어려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이혼율 증가는 한부모 가족과 재혼 가족, 조성 가족 등의 가족 형태 증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배웠듯이 이 한부모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 또 조성 가족이 만들어지는 것은 절대적으로 이혼율의 증가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혼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요, 한쪽 부모 쪽에 자녀를 키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모자 가정이나 부자 가정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 재혼 가족이 되면서 재혼 가족은 이해되시죠? 재혼 가족 같은 경우는 이혼한 이혼녀와 또 총각이 결혼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혼 남과 초혼녀가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혼 남과 이혼 여가 결혼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 재혼 가족이거든요. 그 재혼 가족이 통해서 재혼이 이루어지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문제점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재혼을 하면서 이제 자녀를 이 할머니, 조부모한테 맡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성 가족이 또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는 그런 형태로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혼율의 증가가 한부모 가족을 양산을 하고 또 조성 가족을 양산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혼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가족 형태가 증가가 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생활의 주체로서 적합하지 않은 위치에 있는 약자로서 보호 대상자가 되어야 하는 노인과 아동만으로 가족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가중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노인복지론 시간에 이제 배우겠지만 이 노인복지에 있어서 이 노인이 되게 되면요. 여러 가지 이제 수입도 없습니다. 소득이 창출이 되지가 않죠.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이 되면 소득이 없어서 수입이 없다 보니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엎친데 덮친데 그 손녀까지, 손자와까지, 그러니까 손주를 떠안아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가중이 되는 것이죠. 교수님이 늘 여러분들하고 강조를 드리지만 우리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이 이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조선가족인 경우에는 이 소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아주 취약계층의 두 계층이 형성된 그런 가족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동 수입이 없어요. 소득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능력이 안 되죠. 또 노인, 노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노인과 아동으로 가족이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일반적인 가정에 비해서 더 취약한 또 빈곤 상태에 놓일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성가정은 상당히 참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어려움이요. 조부모가 자녀를 대신해서
손자녀를 양육해야 할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자,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을 열심히 키웠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자기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혼이나 뭐 재혼이나 어떤 별거 또는 어떤 사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할머니가 자기 자식이 책임을 져야 될 손자녀들의 어떤 양육까지도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 형태가 조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 가정이 이게 특별한 보통 가정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의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동과 노인이 결합한 가족 형태,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훨씬 일반적인 가정에 비해서 가중된 역할 부담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부모와 아동은 피차 간에 매우 큰 심리 정서적인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부모님들이 그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그 자녀들 입장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힘들죠. 어떤 학습 지도라든가 또 뭐 또래들과의 관계 뭐 이런 갈등에 있어서 이제 뭐 상담을 한다든가 또 대화를 나눈다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부모에 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양육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게 상당히 부족한 거죠. 또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손자녀들의 어떤 그런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세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양육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조선가정의 아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부담감과 갈등, 또 경제적 부담들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배가가 아니라 뭐 2배, 3배, 4배의 가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선가정의 아동들, 또 조선가정의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런 부담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를 대신해서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환경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조선가정의 아동도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고요. 조선가정의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부담도 굉장히 가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것이 조선가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선가정의 아동, 또 조선가정에 있어서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사회적인 차원에서 개입해서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부모 세대 없이 손자녀에 대한 1차적인 양육 주체로서 책임을 지고 장기간 손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조선가정 노인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어요. 자, 이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젊은 청춘을 다 바쳐서 자기 자녀들을 양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육을 했으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노인이 되게 되면 그 자녀들을 성장하기 위해서 그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노인이 되게 되면 그 자녀들이 그 부모님을 이제 부양을 하고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렇게 부모님에게 어떤 이 재정적으로 이렇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이게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갑자기 그 부모가 싹 빠지는 거예요. 싹 빠지다 보니까 이 할머니, 할아버지
예,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예, 부양을 받아야 될 나이에 예, 부양은커녕 혹을 떼는 게 아니라 혹을 하나 더 이렇게 붙이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몸도 가누기 어렵고 자기 몸도 혼자서 이렇게 버티기가 어려운 그런 노인의 그런 역할, 또 노인의 그런 신분, 위치, 이런 것이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손자녀를 떠안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가정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국가나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진짜 관심을 많이 갖고 이들을 잘 보호하고 이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필요가 아주 절실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2절 조선가정 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선가족 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 조선가정의 아동의 현황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조선가정 아동의 현황, 조선가정 아동의 실태, 실태가 어떤지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010년도 조선가족 실태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요. 이 조선가족의 실태 조사는 2010년 이후에 조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 조선가족 실태 조사를 토대로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조선가족의 어떤 그 흐름을 한번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조선가족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가 총 12,7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요. 가구당 평균 1.4명이고요. 손자녀 1인을 양육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66.2%예요. 손자녀를 2명 이상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는 33.8%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66.2%의 그런 조선가족 안에서는 손자녀 1명 정도를 양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약간의 이제 저출산의 영향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혼을 했거나 또 뭐 재혼을 하거나 해서 그 부모가 그 아동을 양육하지 못하고 떠났을 때 부모를 대신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양육을 대신하는 것을 조선가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출산의 영향에 의해서 가정당 뭐 1인 1자녀 내지는 뭐 2명 이렇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실태조사를 한번 12,7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가구 중에서 1명을 부양을 하는 양육을 하는 그런 가정이 66.2%라고 하니까요. 한 3분의 2가 손자녀를 1명 이상 1명만 이렇게 부양을 하고 있다. 양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부나 그 할아버지죠. 조모 또 할머니죠. 조부나 조모 홀로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는 82.9%예요. 굉장히 높죠. 조선가구 10가정 중에 8가구 이상이 조부나 조모 홀로 손자녀를 양육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82.9%면 거의 뭐 한 조모나 조부가 조선가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좀 참고적으로는요. 조모가 거의 조선가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부가 손자녀를 양육하기보다는 대부분 조모가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나마 조부와 조모가 함께 그 손자녀를 양육을 하면은 서로 좀 의지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조모나 조부, 그러니까 한부모 가정이 아니라
뭐 한 조부모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예, 한쪽 할머니 또는 한쪽 할아버지가 자녀를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힘들겠어요. 자, 우리 한번 표를 한번 보면요. 양육의 손자녀 수를 보면요. 응답자가 12,750명 중에서 한 명만 양육하는 게 66.2%, 2명 이상은 33.8% 이렇게 차지해서 거의 3분의 2 이상이 한 명의 손자녀를 양육을 한다. 이렇게 통계 자료가 나왔고요. 이 조선가정의 그 소득 수준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굉장히 참 열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이 12,750명을 대상으로 해서 40만원 미만, 월 소득이 40만원 미만이 2,569명이에요. 4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이 5,610명. 그 다음에 8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분이 2,285명. 무응답이 2,287명. 이렇게 해서요, 대체적으로 조선가정의 그 경제적인 수준은 월 수입이 40만원에서 80만원 미만이 거의 한 50%를 차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선가정의 아동들 같은 경우는 아동도 취약한 아동이고요. 여기에 조선가정을 이루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주 취약한 그런 계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같은 경우는 소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선가정 같은 경우는 소득이 굉장히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살기가 어렵고,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같이 살고 있는 아동도 굉장히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이 우리 조선가정의 아동의 현황이다, 실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2010년 조선가족의 실태 조사를 통해서 우리 조선가정 아동의 현황, 실태를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 양육 손자녀의 학령을 한번 살펴봤어요. 손자녀 수 17,616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니까요. 미취학인 경우에는 2.6%, 초등학생이 31.6%, 중학생은 32.5%, 고등학생은 33.2%. 그래서 고루고루 미취학은 좀 적은 반면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래서 31.6, 32.5, 33.2%로 해서 한 3분의 1씩 이렇게 균등하게 나눠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취학 손자녀 양육 실태를 한번 살펴봤더니요. 미취학 손자녀 양육 실태에 1,497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니까요. 응답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양육을 하고 있어요. 86.6%. 어린이집 등의 시설에서 7.2%, 식구들 형편에 따라서 2.3%, 아이의 형제 자매에 의해서 양육되어진다는 것은 1%, 친한 이웃에 의해서 양육되어진다 0.3%.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미취학 손자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취학 2.6%인데요. 이 미취학 2.6%의 손자녀들 같은 경우는 응답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조선가정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양육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2010년도 조선가족의 실태 조사를 통해서 우리 조선가정 아동의 현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손자녀의 양육비, 또는 뭐 교육비는 조부모의 노후 생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죠. 그래서 손자녀 양육의 애로사항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아이 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문제가
66.2%예요. 그러니까요, 이 손자녀 양육을 위해서 우리 조부모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담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 표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아이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고민이 된다라는 거죠. 네, 두 번째, 아이의 생활 및 학습 지도 문제가 11.5%, 또 아이의 장래를 준비해주는 문제 10%, 아이와 가족의 건강 문제 6.8%, 기타 3.6%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조선가족의 아동의 양육에 있어서 이 조부모 입장에서는 그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건 뭐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죠. 예, 아동도 소득이 없어요. 노인도 소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동과 노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선가족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조선가정 아동의 현황을 2010년 조선가족 실태 조사를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우리 친부모의 양육비 지원 여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부 9,43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친모 7,895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자,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보내준다라고 응답을 한 사람은요, 친부는 13.3%예요. 그러니까 친모는 8.6%가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보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정기적으로, 예, 정기적이지 않고, 때에 따라서, 부정기적으로 보내준다. 뭐, 2달에 한 번이든, 뭐, 3달에 한 번이든, 이렇게 뭐, 2달 보내주고, 또 뭐, 1달 걸르고, 뭐, 그 다음에 보내준다든가, 이렇게 부정기적으로 보내준다라고 답변을 한, 친부는 12.6%, 친모는 6.1%,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나 부정기적으로 보내준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이, 친부 같은 경우는 한 뭐 25%, 또 친모 같은 경우는 뭐 14%, 15% 정도 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일이나 명절에 가끔 양육비를 보내준다. 친부 같은 경우는 7.5%, 친모는 4.2%.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큰 게 보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친부모가 양육비를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보내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보내주지 않는다가 친부가 66.6%예요. 그리고 친모는 81.1%가 양육비를 보내주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조선가정의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경제적으로 힘든지를 이 이제 실태 조사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부모가 자기의 자녀를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엄마, 아빠한테 맡겨놓고 양육비를 전혀 안 보내준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양육비를 보내주면 그나마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동을 이렇게 양육을 하더라도 좀 많은 보탬이 될 텐데요. 뭐 친부 66.6%, 친모 81.1%가 보내주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한 걸 보면 얼마나 조선가정의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손자녀를 양육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겠어요. 가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조선가족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 아주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조선가족 아동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2010년 조선가족 실태 조사를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한 인원은 12,750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응답자의 성 연령 분포를 딱 보면요. 이 조선가정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12,7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성은 어떻게 분포가 됐는지, 연령 분포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남성인 경우에는 만 65세에서 69세가 4.8%예요. 만 70세부터 74세까지 6.3%, 만 75세 이상이 6.2%. 그래서 전체 17.3%가 할아버지예요. 반면에 여성, 그 할머니 같은 경우가 만 65세에서 69세까지가 26.6%고요. 만 70세부터 74세까지가 29.1%, 만 75세 이상이 27%. 그래서 전체의 여성이 차지하는, 할머니가 차지하는 비율은 82.7%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응답자의 성의 분포를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남성, 할아버지가 17.3%, 여성이 82.7%로 아주 절대적으로 여성, 할머니가 그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성가정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응답자의 성별 평균 연령을 한번 살펴보면요. 12,750명을 대상으로 한번 살펴보면 남성이 73.1세, 여성이 72.5세, 그래서 전체가 72.6세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이 손자녀를 양육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조선가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같은 경우는 진짜 제 몸 하나 가누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손자녀까지 이제 양육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어서 참 고민이 많은, 그런 어려움이 많은 그런 가족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조선가정의 아동의 현황, 실태를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2010년 조선가족의 실태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2010년 조선가족 실태 조사를 통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응답자 및 배우자 건강 상태를 한번 우리가 실태 조사를 해봤는데요. 응답자 12,750명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 응답자의 배우자는 2,176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 6개월 이상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요. 응답자는 40.8%, 그리고 배우자는 37.9%를 차지하고 있어서 대부분 그 노인들이 그 할머니가 됐던 할아버지가 됐던 6개월 이상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크고 작은 잔병, 잦은 잔병이 있다, 이렇게 응답한 퍼센테이지는요. 응답자는 33.1%고요. 배우자는 30.8%예요. 그 다음에 거동이 불편하다. 응답자는 8.3%, 응답자의 배우자는 7.2%. 그리고 연령 대비 건강한 상태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은 응답자는 16.9%, 배우자는 23.2%.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그 조선가족을 이루는 그 연령층은 통상 그 할머니가 절대적이라고 그랬잖아요. 80% 이상. 그 할머니들의 상태를 보고 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같이 살아계신 분들의 그런 배우자 상태를 보면 6개월 이상 만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크고 작은 잦은 잔병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것이 거의 80%에 육박하는 응답을 함으로 인해서 이 조선가정의 아동, 또 조선가정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만큼 그 힘든 상황에 노출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가늠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진행을 좀 하고요. 잠깐 여러분들 휴식을 좀 취하신 다음에 이어서 우리
조선가정 아동의 현황, 또 조선가정 아동의 실태에 대해서 이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